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의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수소사업 관련 투자계획 발표, 그리고 국내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 등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 팟캐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콘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경제 밸류체인 및 주요 국가별 로드맵을 확인하고 국내 주요 그룹별 수소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당사가 생각하는 크레딧 관점의 함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수소 경제의 정의 및 대두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경제란 기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소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부산물로 물만 생성되어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운반체를 활용할 경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내 밸류체인과 각 분야별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생산, 저장 및 운반, 활용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부생, 추출, 수전의 수소로, 또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서는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석유화학 공정 부산물이나 추출 방식의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축소를 위해서는 블루 그린 수소 생산량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 이후에는 블루 그린 수소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2050년에는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장 운반 시장도 현재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수소를 파이프라인 또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대량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수소를 액상 상태로 만들고 이를 탱크롤이나 선박을 통해 운송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 시장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수소차와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선박, 드론 등 모빌리티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수소 기반의 합성 연료, 철강 환원제, 석유화학 제품 원료 등 타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 수소 경제 추진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수전 해설비 확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과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수소를 포함한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공격적인 재정 투입으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수소 관련 주요 기술을 선도하는 등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안정적인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중국은 수소차 밸류체인 육성, 수소 시범도시 선정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수소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수소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등 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수소차나 연료전지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시장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이러한 수소 활용 분야의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소 생산이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원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소 생산 방식이나 해외 수소 수입에 대한 사업 계획 구체화, 이에 기반한 균형 있는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그룹사별 수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 설명에 앞서서 보시는 표는 그룹별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수소 사업 관련 현황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명 표시로 밸류체인별 사업 유무를 구분하였고 해당 사업 분야 내 기업 표시를 다르게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별 기술 개발 수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 전환의 불가피성 등에 따라서 수소 사업 분야 및 추진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 1위이며 현대모비스와 함께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생산 기술을 내재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세대의 수소 승용차 및 연료전지를 출시할 예정으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 경제 달성, 이에 기반한 타 모빌리티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그룹은 SK가스와 SKENS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며 수소 생산 방식별 단계적 대응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LPG 인프라를 수소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투자 및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플러그 파워, 모노리스 지분 투자, 블룸에너지와의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 내재화가 부족한 분야의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효성 및 두산그룹은 수소 사업 분야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효성 중공업은 수소 충전소,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내 1위 사업자로서 각 분야별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이에 향후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나그룹은 태양광과 케미칼 사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의 생산 기술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현재 수전의 설비 확충이나 기술 개발은 북미 유럽 지역에서 선도하고 있으므로 핵심 소재 기술 내재화 및 효율 향상 등의 빠른 기술 고도화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운송 및 활용 분야는 지분 인수, M&A 등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면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소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생산 공정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수환원 대출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정 완전 전환 시 연 4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수소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생산 확장 및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서 2040년에는 연 200만 톤 규모의 그린 수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수소 운송 및 연료전지 추진선 개발 계획이 그룹 수소 사업의 핵심입니다. 특히 수소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 수소 운반선, 수소 및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해당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화학공정 부생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 활용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블루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정밀화학은 수소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룹별 수소 사업 추진 현황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종합해보면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SK그룹은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기존 인프라 활용과 선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성, 두산그룹은 기존 사업 강점을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이외그룹은 그룹별 상황 및 특징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그룹별 수소 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 변화,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M&A 등 경쟁 구도가 변동될 만한 잠재 요인들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는 그룹별 로드맵 달성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외 수소 경제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경제 전환에 대해서 당사가 생각하는 크레딧 관점의 함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경제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별 로드맵이나 다수 전망기관에 의하면
국내외 온전한 수도 경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향후 10여 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까지의 글로벌 수소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6% 수준입니다. 그러나 2030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2030년 대비 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의 생산 증가가 필수적이나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2030년경에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각 분야별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확장 초기 단계이며 이마저도 여러 제약 요인들로 인해서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업 간 협업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는 수소경제 전환 초기 단계이므로 정부 정책 보조나 기업 간 협력은 수소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별 투자 부담이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정부의 로드맵 및 지원 방안 발표, 기업 간 협업이나 협의체 구성 등이 최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따른 수혜 정도, 또 협업의 결과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시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한 사업 전략 전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수소 수입국이 될 전망으로 이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형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또 기술 개발 현황상 국내에서 청정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상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내 수소 수요량의 약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수소 수입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수소 생산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호주에서의 블루수소 수입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진척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 수소 수입 프로젝트는 아직 타당성 분석 등의 초기 단계로 파악됩니다. 이에 수소 생산 분야의 업체들은 국내 생산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해외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수급 상황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유연한 생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재무 부담 측면의 모니터링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별 투자 계획 규모가 상이하고 투자 기간이 10년간 분산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소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으로서 투자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투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 유지, 그리고 수소 사업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 여부 등이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적절하게 계열사별 역할 및 투자 부담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룹별 수소 사업 관련 재무 여력 및 투자 부담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X축은 순차입금 EBITDA 지표로서 현재 재무 커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며 Y축은 앞서 그룹별로 제시한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연평균해서 연간 이익 창출 규모와 비교한 지표입니다. 또한 그룹은 전체 그룹 합산 기준, 컴퍼니즈는 그룹 내 수소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계열회사들의 합산을 통해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룹 차원뿐만 아니라 수소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 차원의 투자 부담도 비교 점검해 보았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SK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그룹 에비타 대비 연평균 투자 규모도 0.1배 내외로 산출되는 등 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SK그룹은 에너지, 정유, 화학 부분의 수익 창출 규모가 반도체, 통신 등 타 부분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에 이들 사업 부문에만 투자 부담이 집중될 경우 그래프와 같이 투자 금액 에비타 지표 증가폭이 커지는 등 해당 계열사들의 재무 구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 내 적절한 투자 부담의 배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하나그룹의 경우 그룹 재무 커버리지는 앞선 그룹들 대비 높은 편이지만 수소 관련 계열 회사들의 재무 부담이 낮아서 투자 증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재무적 완충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유통 및 관광 레저 부분 재무 부담이 높은 반면에
수소 투자가 집중될 수 있는 정유화학 계열 회사의 현재 재무 부담이 크지 않아서 계열 내 투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효성그룹은 관련 계열사들의 재무 커버리지가 높은 편으로 수소사업 투자 증가가 이들 업체의 재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력 개선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일정 수준 투자 부담 완화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 및 두산그룹은 그룹 재무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력 부분 이익 창출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므로 적절한 투자 자금 조달 방안 수립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계열사 IPO, 지분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소 사업 이외에도 M&A 등의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달 자금의 활용 및 재무구조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두산그룹은 그룹 차원의 투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아서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여력 확보 정도가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두산 퓨어셀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했고 영업 실적도 안정적인 편이지만 두산중공업은 높은 재무 부담과 더불어서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 기자재 등의 기존 사업에서의 영업 환경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투자 여력 확보에 있어 다소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도 경제 관련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기업들에게는 투자 부담을 감내하면서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사업 투자 성과에 따라서 업체별 중장기 영업 실적이나 재무 부담도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업체별 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 재무 부담 변동 등을 확인하고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